등대주기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덤덤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여전히 거래 대금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시장의 활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삼성전자를 또 모처럼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삼성전자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 우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은 여전히 탈자 우위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것은 그런 대로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6%, 244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13%, 680포인트입니다. 거래도 적었지만 지수도 보합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이 그렇게 덤덤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 대금이요. 오늘 거래소가 6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3분의 1 수준이죠. 거의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5조 9천억. 거래소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한 10조 정도는 거래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오늘 시장은 거래가 거의 없는 한산한 그런 시장에서 지수까지도 덤덤하게 보합 수준에서 끝나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는 요 추세 상단,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한계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아랫단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그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아랫단을 그어보면 얼추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하락세지만 요 하락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이루는 그런 시장이다,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번 시장 하단이 여기에 지금 부딪히거든요. 여기 한 2300 정도 되는 그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아래에 이렇게 하단 지지선이 보이는데요. 그래프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요, 최근 시장이 이렇게 하향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렇게 상정해 볼 때요, 이번 시장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한 2300 정도 거기까지도 다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그 근거는요, 거래 대금이 워낙 지금 좋지 않습니다. 6조라는 거는요, 거의 시장의 에너지가 소진된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분봉 한번 보죠. 이게 10분봉인데요. 오늘은 지수가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별로 변동이 없이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오늘은 거래 대금이나 또 이렇게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기관들만 약간 매수 위했어요. 거래소에서 220억, 코스닥에서 970억. 코스닥 970억이 눈에 좀 띕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70억 매도 우위,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960억 매도 우위.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물량도 굉장히 적은 물량이죠.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70만 주가량 매수 우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170억 매도 우위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매도 우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시장이죠. 탄력도 없고 볼륨도 적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객의 대금이 52조입니다. 그러니까 50조에서 최근에 살짝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3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한 4, 5개월을 놓고 보면 59조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2조니까 많이 줄었다. 근데 이 59조 들어올 때는 그 자금의 성격이 한머니 성격이었다. 들어오자마자 하루 이틀 반짝 이렇게 매수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자금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보면은요 많이 줄었죠. 17조에서 지금 15조 8천억이니까요 한 2조가량 줄었습니다. 아마 이게 손해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 준 거는 또 한편으로는요 급매물, 악성 매물이 많이 좀 소화가 됐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수금 보면은요 8,800억입니다. 여전히 한 1조 가까이 되죠.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넘게 이렇게 미수금이 1조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122조 8천억이니까요. 절대 금액이 대단히 많은 수치죠. 그래서 이쪽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다. 특히 이제 주식 계좌를 이렇게 직접 들어오지 않고 CMA 계좌 이쪽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20조가 늘었고요. 요 근래 한 몇 달 사이에 한 2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이렇게 대기성 자금으로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많이 차별화는 됐다고 그러지만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도 또 빠질 때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최근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눈에 띄게 하락세가 이렇게 아주 짙습니다. 이게 지금 다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급등 그 흐름이 그냥 1년간 유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한 3, 4일 전에 요 음봉 길쭉하게 난 거 보이시죠? 그 음봉이 길쭉하게 난 게 시장의 주 세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장을 주도해가는 세력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긴 났지만 이 양봉이라는 것이 크기가 요 음봉의 품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양봉입니다. 이런 거는 음봉이 의미가 있고 양봉은 그 안에서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다우 그림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음봉이 길쭉하게 있고 그 밑에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긴 났지만 이 음봉의 품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큰 의미가 없는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길다란 음봉,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매도 신호다 이렇게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봉이 꼭지에서 길쭉하게 나는 경우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이 좀 버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그래프에서는요, 올라가면 대부분이 팔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요, 올라가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공이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3%, 대만 플러스 0.07%.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만이나 일본 시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낫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 기미가 완연하다. 독일 마이너스 0.18, 프랑스 마이너스 0.03. 미국 시장 흐름을 따라가죠. 상해 플러스 1%, 항생 플러스 1%. 오늘이 이제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 몇 개만 보면요. 전체 종목 중에 애플이 그래도 그래프가 제일 이렇게 나은 편이에요. 그죠? 아직도 상승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조정폭이 깊었었는데요. 요 며칠은 좀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우리 삼성전자 라이벌 기업인 대만의 TSMC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횡보 국면 끝에 요 며칠은 이렇게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모습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다
일본 대표 기업이라고 봤을 때 횡보를 오랫동안 했다가 요 며칠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방산 대표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방산주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런 대로 호가가 괜찮았다 싶은 업종이요. 로봇주입니다. 제가 어제도 회원님들 상대로 로봇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근 한 50%에서 100%씩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은 SPG죠. SPG 이렇게 그래프 보면 최근에 이제 수급 먼저 이렇게 보면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사주는 맛이 있어요. 오늘 또한 98,000주, 어제 36,000주. 파는 날도 있지만 대체로 조금씩 이렇게 사주는 맛이 있습니다. 워낙 소형주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만 사줘도 주가가 이렇게 조금 모양새가 좋아집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야무진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3월 달에 31,000원이었던 게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 한 50%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SPG가요. 금년 실적도 예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실적들이 적자 기업들이 많죠. 대부분이 아마 적자 기업일 텐데요. SPG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 한 3년 넘게 지금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또 마음 든든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0% 빠졌기 때문에요. 가격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감속기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 앞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G는 가격 면에서 특별히 매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다들 좋았습니다. SPG도 좋았지만요. 특별히 오늘 뉴로메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예전에 한 1년 넘는 기간입니다. 그때 제가 뉴로메카 한번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16%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에서 이게 특징이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한 6만 주, 기관이 한 10만 주 정도. 그래서 연 3일간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총이 2,800억짜리니까 외국인들이 10만 주 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SPG나 비슷한 로봇주들이 다들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쭉 하락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누로메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는 조선소의 로봇을 그러니까 협동 로봇, 그러니까 산업 로봇이죠. 이걸 지금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저쪽 그 현대 3호 이쪽에다가 그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뉴로메카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산업 로봇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수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능성만 있었죠. 그래서 뉴로메카가 예를 들어서 현대 3호 중공업하고 로봇 관련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요. 로봇주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는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제 협업을 한다 그런 얘기만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산업체하고 이렇게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로메카가 오늘 아주 강세를 보이는데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로봇 주식을 뉴로메카가 끌었다. 아직까지 실적은 적자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로봇주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8%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면 그런 대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그래프죠. 바닥은 조금 다지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어제 이틀간 양봉을 길쭉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래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들어가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로보티즈는 LG전자가 한 7.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비스 로봇 또 자율주행 로봇 이쪽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다들 비슷하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 수반이 되면서 최근에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가요 3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대부분 적자인 반면에 미미하지만 약간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다. 여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한 33%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관여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걸로 봤을 때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도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덴티움이 오늘 600원 올랐으니까 살짝 플러스가 났습니다. 뭐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로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도요. 주가가 14만 8천 원에서 지금 6만 원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3배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자. 임플란트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큰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매출액을 한 50%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이제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덴티움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JLK AI 의료용 AI 뇌질환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현재 실적은 형편없지만 2, 3년 후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JLK 어떤 기술력을 좀 믿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최근에 증자까지 하면서 한 400억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에서 최근에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그건 10일 넘게 이렇게 계속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골고루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요. 조그만 소형주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골고루 사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쌍바닥 모양이죠. W자. 그래서 바닥을 2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가 매수 쪽에서 좀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특히 이때 이제 증자 전에 여기 이제 발행가가 한 9천 얼마였었을 겁니다. 아직 발행가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해서 팔지 말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성장성 면에서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전. 최근 모습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급등 후에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대세에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다. 아직까지는 팔 정도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4 인터넷 뱅크 요 관련해서 내년 초에 이제 그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그 전까지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면서 루머가 많이 이렇게 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위아래로 부침이 심할 것 같다.
그렇지만 좀 뚝심 있게 이거는 가지고 가보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당첨이 된다고 그러면요,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현재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아마 그 정도 반영이 된 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아직까지 반영이 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대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곁들여서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좀 두드러진 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파마 리서치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한 3.9%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게 되면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뻗어갈 수 있다.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리쥬란 관련해서 미용 또 그 힘의 덕택으로 화장품까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실적 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와 비슷한 종목이요,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관련해서 어쨌든 삼양식품이 이제 파마 리서치하고 비슷한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이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 3.1% 올라줬습니다. 파마 리서치하고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최근에 앞에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 특히나 이제 수출 위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특히 미국 쪽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이쪽 그 수혜도 좀 볼만한 아마 그런 것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좋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런 쪽 수혜도 조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치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그 재료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지금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겠죠. 또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런 대내적인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재료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래소가 6조 6천억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세장이 한 15조, 평균적으로 한 10조는 돼야 우리 시장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조라고 그러면 거의 거래들을 안 하고 있는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가지고는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도록이면 계좌에 현금도 이렇게 마련하면서 방어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지금 당장에 돌아설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